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차도 배수 펌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구조물이 설계도대로 갖춰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너진 미호천 제방에 대해서도 추가 감식을 진행합니다. 수도권에만 시범 적용되고 있는 극한호우 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한호우 재난문자는 시간당 50mm,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발송되는데 문자 발송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애플페이에 이어서 수수료를 유료화할지 주목됐던 삼성페이가 카드사들과 수수료 무료 계약을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나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카드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문제를 공식으로 논의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공지능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를 설립하려는 목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비행기 조종사를 대신할 AI 파일럿 개발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비행 조종법과 매뉴얼을 읽고 이해하며 일상적 운항과 긴급 상황 대처가 모두 가능한 휴머노이드 파일럿을 취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이 야간 수색 도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4시간 만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구급차 앞에 늘어서 있습니다. 곧이어 흰 천이 덮인 들것을 해병대 헬기로 옮깁니다.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 A일병입니다. 앞서 A일병은 어젯밤 11시 8분쯤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력 270여 명과 장비 30대를 현장에 투입해 야간 수색을 벌인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야간 수색하다가 드론이 발견했다 하는데 심정지 상태였던 거죠, 발견 당시에? 그렇죠. A일병은 헬기를 이용해 소속 부대가 있는 경북 포항 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간띠를 만들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A일병은 구명조끼조차 없이 맨몸으로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그거 구명조끼 아니 그거 수영시키려고 무슨 이거 비싼 차가 있는데 뭐 살이 아니면 이거 살인데. 이와 관련해 군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해병대 안전단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급속도로 차오르게 만든 원인으로 인근 하천에 만들어진 임시 제방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 물을 막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전문가 집단까지 포함된 합동감식단이 지하차도 내부와 함께 제방에 대한 추가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미호천교. 침수 사고가 발생한 궁평 2 지하차도와 500m 떨어진 이곳엔 흙부대로 만든 임시 하천 제방이 있습니다. 겹겹이 쌓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 보이지만 이 제방은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위로 보이시는 것처럼 다리 철골 사이에 엉켜있는 지푸라기들이 사고 당시 얼마나 하천이 높이 범람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행복청을 수사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부실 공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제방 설치가 적정했는지, 높이라든지 안에 견고했는지, 그래서 이 수압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죠. 임시로 만든 제방이다 보니 물이 사이사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점착력도 약한 데다가 시공 설계도보다 실제 높이가 한참 못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루에다가 흙을
500kg 내지 1톤 정도 넣어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에 물보다 더 높게, 계획 홍수위보다도 더 높게 설치해야 되거든. 그렇게 높이 안 했다고요. 이번 침수 사고에서 지하차도 내부 현장에 있는 배수 펌프 시설이 잘 작동했는지도 관건입니다. 빗물과 하천에서 흘러내려온 흙탕물이 단 몇 분 만에 지하차도를 가득 채워 인명피해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도로건설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지하차도의 설계 구조부터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일요일 오전에 1차 감식한 미호천교 임시제방에 대해서도 추가 합동 감식을 진행해 하천 범람 상황을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기후변화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매년 한두 차례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호우가 현실화하면서 재난 대응의 기준치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한 달 만에 찾아온 태풍 흰남노,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는 장마 이후 20일 동안 전국 평균 강우량 500mm를 훌쩍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극한호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북상하는 강도가 강해지고 찬공기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공기가 충돌하는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강한 불안정으로 인해 강한 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라진 기후변화에 비해 재난 체계의 대응은 한두 단계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국가 기반 시설은 대부분 강수량 100년 빈도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 기준 시간당 100에서 110mm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는 이 기준마저 훌쩍 뛰어넘습니다. 30에서 50년 빈도가 적용된 지방 하천은 그만큼 더 취약해 큰 비가 오면 범람이나 제방 붕괴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런 재난 관련 시설들이요, 30년 내 빈도라든지 또는 시설에 따라서 50년 빈도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그걸 대응할 정도의 어떤 대비책을 수립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기준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준을 높이고 새로 시설을 정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강제 대피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하차도를 위험지역에 대해서 비가 오면 차선 차단한다든가 정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대피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단 0.1%, 1%의 확률만 있더라도 그렇게 차단해야 되고 그거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로 진입하며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기상재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빠른 대처만이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권에는 올여름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극한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취약 시간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전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벼락과 함께 쏟아지기 시작한 비. 피해가 우려될 정도의 호우로 변해가자 경고음과 함께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알림이 울리면서 저희 동네에 시간당 몇 밀리미터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침수가 우려된다 이런 문자가 오니까 올여름 수도권에 시범 적용 중인 극한호우 재난 문자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는 경우 수도권 읍면동에 발송됩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극한호우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장마 기간 수도권 이외 77개 지역에서도 발송 조건을 웃도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극한호우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생명을 구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마 이후에도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은 큽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재난 문자 전국 확대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문자를 당장 확대하기에는 기상청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전국 9곳 지방청에서 재난 문자 발송을 결정할 수 있는 훈련된 예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취약 시간대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재난 문자를 최대한 빨리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한 달 넘게 우기가 이어지고 있는 인도에서는 강물이 불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 타지마할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나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인도 이슬람 예술의 걸작으로 불리는 타지마할. 순백색 대리석의 웅장한 건물과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모습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뒤쪽을 끼고 흐르는 야무나강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수위가 위험 수위에 불과 40cm 모자란 152m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और अब हमने अपनी लाइफ में पानी देखा है इतना हमारे बच्चों ने भी नहीं देखा अब देख रहे हैं बच्चे मगर हमने जो देखा है पहला पानी देखा है इतना ज़्यादा पानी 강물은 타지마할 외곽 붉은색 사암 성벽 윗부분까지 도달했습니다. 강물이 더 불어나 이 성벽을 넘어서면 흰색 대리석 벽면에 닿아 벽이 손상되고 일부 시설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성벽을 넘어 타지마할이 침수된 것은 1978년이 마지막이었는데 당시 수위는 154.7m를 기록했습니다. 야무나강 상류와 가까이 있는 유명 관광지 붉은 요새는 이미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우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인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 관련 사고로 600명 넘게 숨졌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यहाँ बाढ़ आ गई मेरे तो सामानों सब डूब गया कोई सामान नहीं बचा 3 गाड़ी डूबी गई और सब सामान डूब गया घर का कोई सामान नहीं है मेरे पास हमारा खाली कपड़े हमको तो नाव से निकाला गया था. 남미 콜롬비아 중부 산악 지역에서는 밤새 이어진 집중호우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과 자동차들이 순식간에 진흙 속에 파묻힌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Bueno, sobre las 11:15 de la noche del día de ayer se presenta una avenida torrencial en jurisdicción del municipio de Quetame, exactamente en la vereda Naranjal. Esto debido pues 이번 산사태로 주민 10명 이상이 숨졌고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지구촌 또 다른 곳에선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유럽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시내 한복판. 약국 표지판의 현재 온도는 46도입니다. 하지만 유명 관광지마다 각국에서 날아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찌는 듯한 날씨에도 물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Vabbè, siamo arrivati da poco e effettivamente fa caldo e l'acqua aiuta, ecco. Poi insomma fresca e una bottiglia riutilizzabile.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관광객들의 안전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È tanta roba, tanto caldo, tanto non siamo abituati, non è che veniamo dal Piemonte, fa caldo lì ma non come qui è veramente allucinante.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관광지도 대부분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야외 활동과 이동이 많은 관광객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각국은 관광객들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관광 명소 곳곳에서 물병 등을 나눠주고 그리스는 아크로폴리스에서 관광객이 쓰러지자 이곳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등도 한낮에 실내에 머물도록 당부하는 한편 곳곳에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만 탈수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20% 늘어나는 등 온열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 l'Italia
svetta in questa triste classifica con 18.200 decessi prematuri nel 2022 dovuti al caldo, alle ondate di calore. 폭염과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여행 성수기도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전통적인 여름 휴가는 7월과 8월이지만 4월이나 5월, 9월과 10월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유럽을 피해 북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My friend.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름 돼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어요.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죠. Okay, let's go. 네, 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의 신병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의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월북한 미군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문점을 함께 견학한 관광객 사진에 찍힌 트래비스 킹의 뒷모습. 군사 분계선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에 일행들은 모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That there was a guy dressed in black running very, very fast towards sort of in a curved line towards the North Korean border. This must be some kind of joke. Maybe he has a friend who's filming it for TikTok.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킹 이병 가족들은 더 발전하기 위해 자진 입대한 아들이 월북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 was just ran out there like that. I can't see that. You know, and my daughter said the same thing too. She said that don't seem like my son. You know. 미국 송환을 위해 공항까지 호송됐던 킹 이병이 어떻게 판문점 견학에 참여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미국 언론은 호송 인력이 따라갈 수 없는 공항 세관에서 도망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킹 이병의 북한에서의 신병 안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미 국방부 호출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Pentagon reached out to counterparts in the Korean People's Army. My understanding is that those communications have not yet been answered. 자발적으로 월북한 킹이 송환을 원하겠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가정적으로 답하지 않겠다며 안전한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just not going to get into hypotheticals from here. Our commitment is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actively work to ensure that his safety and that he returns. CNN 방송은 킹 이병이 1982년 이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도주한 첫 미군이라며 군 정보를 북한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킹 이병이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사람처럼 비행 조종 매뉴얼을 읽고 이해해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현재는 시뮬레이터 수준에서 작동하지만 5년 안에 사람을 대체해 군용 항공기 조종 등 실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석에 앉은 로봇이 팔을 뻗어 스위치를 올립니다. 계기판 화면이 켜지자 손가락을 움직여 시동을 걸고 조종관을 움켜줍니다. 비행 준비를 마친 로봇은 이륙을 시도하더니
조종관을 좌우로 움직이며 비행을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간형 파일럿 로봇 파이봇입니다. 파이봇은 키 165cm의 인간형 휴머노이드로 장착된 6대 카메라를 이용해 팔과 손, 다리를 움직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적용돼 일반 언어로 된 비행 조종법은 물론 전 세계 항공 차트, 비상대처 매뉴얼 등을 파일 형태로 읽고 이해하며 조작합니다. 조작을 위해서는 로봇의 손이 그 작은 버튼을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3차원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카메라로는 상황 인식뿐만이 아니고 제어에 필요한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 내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있는 오토파일럿은 인간 조종사가 직접 켜고 작동시켜야 하지만 파이봇은 조종석 개조 없이도 어느 항공기에나 앉혀 사람처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시동이 꺼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파이봇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시동을 다시 켜는 등 빠른 상황 대처가 가능합니다. 파이봇은 현재 비행 조종 시뮬레이터에서 시동과 활주로 이동, 이착륙 순항 등 항공기 조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로서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좀 더 기술을 개발해서 로봇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인간 조종사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데까지 가는데 한 5년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파이봇이 개발 초기인 만큼 로봇의 정밀도와 반응 속도를 높이고 몸체를 경량화하는 등의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한 기술은 항공기 조종뿐 아니라 자동차나 탱크 등의 조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AI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열린 이번 회의에는 15개 이사국과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의 공동 설립자 제 클라크 등이 참여했습니다. 7월 의장국을 맡은 영국의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은 AI가 기후변화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허위 정보 생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AI의 무기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AI의 군사적, 비군사적 응용 모두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유엔 산하기구 창설 목소리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카드사들을 상대로 삼성페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수수료 무료를 결정했으며 국내 카드사들과 재계약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드사와의 세부 계약 기간과 조건 등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국내 카드사에 삼성페이 관련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애플페이에 이어서 수수료 유료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에 부착된 잔여시간 표시 장치를 차량 신호등에도 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차량 신호등용 잔여시간 표시장치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9월 시범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교통정체 해소 효과 등을 평가해 사업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 도입은 지난 2003년 한 차례 심의됐다가 교통사고 유발 등의 역효과를 우려해 중단됐지만 최근 관련 민원이 잇따르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요즘 같은 여름철은 평소보다 더 자주 옷을 세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세탁하느냐에 따라 옷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어 올바른 방법으로 잘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세탁 크리에이터, 세탁설과 함께 세탁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